오늘 최진진은 2012년 11일 온라인 뉴스에서 특강을 맞이하였으며 이 특강의 것을 국민과 함께 신고합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군인 출신 최진기입니다. 예, 병역 특례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정신질환으로 병역 특례를 받은 적도 없고요. 예, 저는 척추 탈골로 병역 특례를 받은 적도 없는 뭐 삼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상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병장은 못했고요. 상병까지 성실히 임명한 보병 제75사단 정비대 상병 출신 최진기입니다. 여러분, 아이 창피해라. 아, 병장 했으면 좋은데. 자, 근데 오늘은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굉장히 전투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병 제73사단에서 여러분 전투방위 훈련을 받았던 이런 아주 소중한 인력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때 사실 정말 억울했었습니다. 저 진짜 군생활 얘기하면요, 저도 밤새입니다. 축구 얘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거 말씀드릴 게 아니라 뭐 군이 솟구칩니다. 이 군생활 시절 생각하니까.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로 여러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최근에 이제 공약들이 여러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세 당을 보면요, 자 우리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어유 큰일 날 뻔. 파란색 불필을 사용할 뻔했습니다. 로고가 빨간색인데 어유 파란 불필을 쓸 뻔했어요. 자,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다. 어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새나라당 빨간색의 우리 새나라당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빨간 건 봐요. 아, 새나라당이 이름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실수였습니다. 새누리당 빨간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새빨간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공약을 내세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 정당에서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급여를 올리자. 그래서 군인들 급여를 올리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우리 새빨간 새나라당에서는 군인 월급을 여러분 얼마? 현재 40만 원대로 올리겠다. 그래서 원래 얼마 했었냐면요, 지금 한 병장 월급이 10만 3,800원입니다. 병장 월급이. 그래서 병장 월급 기준으로 한 4배쯤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한이 맺혀서 그래요. 자복 하도 빨갛다고 조선일보가 하도 떠들어갖고 저보다 더 빨간 새누리당이 급여를 갖다 우리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오고 있죠. 통합민주당 있습니다. 예. 예. 요새 당대표의 활로 인수가 떨어지고 있죠. 예. 탈퇴 붐이 불고 있는 우리 통합민주당에서는 뭐가 되느냐, 우리 좀 안이 특이해요. 그래서 월급은 그냥 10만 원인데 매달 30만 원씩 적립을 해서, 그래서 우리 제대할 때 전부 다 몰아서 주자, 적립을 해서 주겠다라는 게 이제 통합민주당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급여 차이에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이 있죠. 통합진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는 뭐 하느냐,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의 50%를 지급하자.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군인은 혼자니까 1인당 기준으로 하면 한 8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럼 반이면은 얘네도 이제 일단은 40만 원 출발하자. 그래서 차츰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올리자. 이게 이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반을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올리자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요거 차별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에서 뭐 하자? 40만 원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저는 여러분 솔직히 5천 원 받았습니다. 단기사병이라고 그러죠. 저보고 방이라고 그러면 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기사병은요, 1병이나 2등병이나 상병이나 그 당시에 다 똑같이 5천 원을 받았습니다. 5천 원. 일당이 아니라 월급을 5천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에서 짤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다 따가지고 가는 이런 암흑한 시절이 바로 제가 보냈던 이 월급이 5천 원이었어요. 저 최진기는. 정말 화가 분노가 솟구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우리 학생들 보면 큰일 났는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저기 뭐 특공대 출신이라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근데 뭐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단기 사병 출신으로서 월급을 5천 원 받았었는데, 정말로 이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니라 왜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군대 나왔던 사람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들 10만 원이나 받아? 야, 나 땐 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행복하겠는걸? 말뚝 박으시고 계속 계십시오. 사병으로 평생 병장 신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왜 이게 바꿔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받았는데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의 인가, 오늘 아주 재밌는 코스입니다. 한번 가보죠.
요래서 한번 가보는데 제가 요번에 어떤 조그맣게 난 기사인데 기사 보고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속이 상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국방이 좀 허술한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일단 인간 어뢰를 못 잡거든요. 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전문 일간지인 일면, 조선일보 일면에 실었잖아요. 인간 어뢰를 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007 솔리드 컬덤, 야 인간 어뢰를 타고 천안함을 탁 노리면서 이거 왔는데 그걸 못 받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절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인간 어뢰를 잡을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사야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예산 절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요 연간 15억의 예산을 절감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한 100년만 모으면 1,500억 아니에요? 그럼 인간 어뢰를 잡아낼 수 있는 추적기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야,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코믹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슬퍼서예요, 솔직히는. 아니, 군인들 세수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구두약을 원래 가면 주잖아요. 특히 구두약 기억나시죠? 좀 광 들나는 구두약. 사실 더 재밌는, 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군대 있을 때 저 같은 부대에 나이 많으신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구두약 사장님이세요. 아드님이셨어요. 네, 제가 앞에 성은 모르고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고 승재 형 연락 주세요. 네, 그 형님이 구두약 사장님이셨는데 구두약, 면도기, 칫솔, 치약, 세탁비누 이거 당연히 군인이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안 주고 돈으로 줍니다. 니네가 사라는 거죠. 이거 미리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세탁비누, 비누, 치약, 칫솔 사실 왜냐면 요새 장병들이 군대에서 주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도 뭐 너가 쓰던 비누 그래서 특히 젊은 장병들 뭐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비누 쓰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욕구가 있다면 우리 국방부가 받아들이겠어죠. 그래서 니네가 칫솔 사고 치약 사고 마음에 드는 거 뭐 화이트 칫솔 사든지 사랑 칫솔 사든지 아니면 뭐 여드름 방어 뭐 사든지 하라 이거죠. 그래서 치약, 칫솔, 비누 면도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두약. 이걸 갖다가 했는데 그 비용으로 한 달에 1,380원을 줍니다. 1,380원 주고 한 달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여자 조교분이 웃어요. 1,380원을 주고. 그러면 이거는요, 1,380원 갖고 이렇게 묶어서 사야 돼요. 빨래비누 한 장을 사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목욕탕 가서 나올 때 남자가 쪽팔리지만 목욕탕 가면 왜 딴 다른 비누 있잖아요. 그걸 뻘이 까와야 돼요. 군대 휴가 나와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치약 칫솔. 우리 북한입니까? 제가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저번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자마자 유경수 기갑사단을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료 하나 지금 찾으려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유경수라는 그 부대가 무슨 부대냐면은 우리가 6.25 전쟁 했을 때 전차 부대가 있었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서울 제일 먼저 들어왔던 탱크 부대가 유경수 부대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발음을 하면 유경수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씨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분필 어디 있어요? 자, 뭐가 아니라 유경수가 아니라 무슨 부대냐면 류경수 부대에 이제 가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류경수 부대를 갖다 처음으로 김정은이 시찰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의미적인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군부대를 방으로 가는 건데 군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사단을 가는 거고 6.25 때 상징성 있었던 부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굉장히 국방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호전적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셔가지고는 직접 친히 우리 김정은 우리 3대 세습제 분께서 이 뜨거운 물 나오는지 이제 만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북한께 우리 기자가 가서 찍었을 리는 없죠. 이제 북한에서 보도하는 거죠.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병사들의 이렇게 물까지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까지 이제 보살피시는 거다. 이게 이제 자에서 걔네 이제 보도 자료 화면이 나온 건데 이제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뭐가 쳤느냐. 자, 그러셔서 이게 와서 이제 한 거죠. 오케이? 우리가 우리 뭐라 하셔야 되지? 뭐 맨 위는 뭐 수령님이고 두 번째는 뭐 위에는 맨 위에가 위대하신 지도자 동무시고 그죠? 김일성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소장님이 자료를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번에 군대와 관련된 자료를 면제자세요. 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만 분노하고 분노는 뭐 이미 충분히 분노했고 아니죠. 친구가 우리 소장님께서 대학 때 그 NL 쪽 계신 분하고 들친하셔서 그래요. 위대하신 지도자 동무님이 김일성 수령님이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무가 김정일 적이시고 저는 NL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위대하신 친애하신 그 다음에
하여튼 하신 우리 장군님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체는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뜨거운 물을 확인하시는 이 김정은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지만 모신문에 여기 나온 문구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저 문구가 뭐라고 나왔느냐? 저 문구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저 문구가 이제 하이라이트였죠. 저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제가 지금 막 하다 이제 했는데 하루에 이를 2번 닦자. 예. 근데 아침에는 맨솔질로 치약 없이 하자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녁 때는 0.3mm인가 짜서 하자라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지금 모범으로 삼고 있는 거죠. 예. 1,43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저거밖에 없습니다. 1,430원으로. 아침엔 맨솔질, 오케이, 솔로만 하고, 저녁에는 0.3mm 짜서. 여기 우리가 북한 군대입니까? 예? 저 보셨죠? 저 지금 주사파 아닌 거. 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인 여러분한테 1,430원으로 비누와 치약과 칫솔과 면도기와 또 뭐 있었죠? 하나? 구두약을 해결하라뇨. 물광도 내야 돼요. 불광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참 속상한데, 그래서 우리 군인들한테 이제 가시면, 자제분들이 군대 가시면은 매달 1300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380원을 돈을 더 준다. 그래서 이걸로 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구두약을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이게 여러분 자제분들이 군대 가시면,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은 이런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추산을 하더라도 원래 4,010원쯤 든대요. 국방부가 추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급하던 게 그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간 학생, 우리 군대 간 친구들의 요구에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좀 쓰려면. 근데 그거보다 질이 못했으니까 돈 주어서 국방부가 15억 예산을 절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프단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대 갈 친구 눈빛이 벌써 처연하네요. 답답하죠? 가서 1,380원 갖고 저거 하셔야 될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서문이 길었는데 그 다음엔요, PX 주요 품목 여러분 40% 인상됐습니다. 고기 순대는 먹어야죠. 우리 가면 지금 앞에 지금 이해 못 하시잖아요. 군면제라. 예. 매운 닭발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든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고기 순대는 먹어야죠. 매운 닭발은 먹고 그래야지 그 군생활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금연 정책은 또 앞장서십니다. 그래갖고 군대 내 면세 담배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럼 다시 2,500원 줘서 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시절엔 담배 폈었거든요. 저는 솔 지급 받았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때도 솔 지급 받았을 때도 잘 안 폈었어요. 그 담배가. 왜 너무 막 좀 후지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사서 폈는데 어쨌든 담배 그래서 현역병 7,200명을 조사했는데 42%가 부모로부터 송금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생활하는데 부모가 돈까지 붙여줘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42%만 되겠습니까? 군대 응답할 때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아지 않습니까? 그 다음 평균 58,000원씩 송금 받습니다. 아니 군대 자식 보낸 것도 힘든데 돈까지 보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정신질환으로 면제받거나 척추탈골로 면제를 받아야지 이거. 그래 군대 안 가고 돈도 안 보내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국의 현실이고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속상하잖아요. PX 가서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어야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자는 거죠. 그래서 육군 일병 김정우와 우리 기억나시죠?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 메시를 김정우가 막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서 저도 기억나는데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수준차가 너무 확 나갔구나.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아르헨티나 경기할 때만 얼굴이 좀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도 막 대한민국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뭐가 되느냐? 연봉 차이가 여러분 18,000배다. 그죠? 예. 김정우 선수, 이정류 영원 연봉 95만 원.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이걸 굉장히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죠. 군대 갔으면 고생해야지. 근데 우리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왜 군대 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말로는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 그러죠. 그리고 대가 없는 의무는 인정합니다. 병역의 의무와 납세 업무는 대가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요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써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 지는 거는 병역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런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왜 헌법상 병등권에 위반될 수 있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 병장 월급이 10만 3,800원인데요. 병역 특례 너무 다 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병역 특례 가는 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병역 특례 받은 사람들의 월급이 평균이 120만 원쯤 합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병역 특례 받은 사람들 월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병역 특례 받은 친구들,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정말 병역 특례 업체 가서 몇 년씩 일하면서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병역 특례 대상이라고 꼼짝 못하니까 일 엄청 시킵니다. 밤새도록 일 시키고 연구 엄청 시키는데 월급은 쥐꼬리밖에 안 주는 거죠. 왜? 병역 특례 받은 사람하고 그냥 직원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 친구들은 400, 500 월급 받을 때 병역 특례 받았는데 100만 원 받으니까 불만이 많죠. 일은 더 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병역 특례자에 대한 월급이 적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병역 특례 받으신 분은 화내지 말고 얼마나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병장 시급이고 최저임금입니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저임금은 왜 생겼죠? 최소한 저돈으로 임금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군인은 국가의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받고 간 사람은 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군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TV 토론 논쟁 나와서 막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군대에서도 학점 따게 해주자. 네.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군대가 애들 장난하는 곳입니까? 탁. 군대는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죽이기 위해서 또 이것부터 일부만 따가서 조선일보가 난리 나겠네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도로 무장화된 집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명하복의 명령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뭐 학점 따고 여가 생활하러 간 곳은 아니죠. 하지만 군인들은요 신성한 의무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죠. 맞죠? 네. 그 개념이 없는 건 인권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군대죠. 프랑스 혁명 이후의 군대는 다른 거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상급 장교가 그죠? 반인권적 명령을 한다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18 생각해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장 29만 원밖에 없고 며칠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미스터 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 거부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부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군인도 인간이라는 거죠. 인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장 일당과 징역 노임입니다. 네, 감옥에 간 사람도 하루 일하면 15,000원을 줍니다. 군대 간 사람이 하루 병장 일하면 3,600원 받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인권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죠. 이분들이 일하면.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 뭐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돈을 왜 줘? 그거는 정말 프랑스 이전적 사고방식. 우리나라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아직도 봉건적인 의식들. 그렇지만 병장분들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근본이 졌다. 바로 문제라는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다 이거죠. 근데 저것이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를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사 월급 인상 추이를 보면요. 아, 속상합니다. 55년간 45년간 임금 동결했습니다. 오른 적이 없는 거죠. 45년간 임금 동결.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임금 동결기에 들어갈 때도 5,000원, 나올 때도 5,000원. 한 달에 5,000원. 그래서 18개월 근무했으니까 제가 얼마를 받았죠? 9만 원을 받았겠군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돈을 9만 원이나 축내고 나왔습니다. 18개월 동안.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인상된 게 이때 급격히 인상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면 참여정부기 때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참여정부 때 다 올라간 거고요.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는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동결돼 있었죠. 그래갖고는 여러분 뭐가 된다? 2년 동안 동결돼 있었고 이때 좀 올라간 거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에서도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원 마련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건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나 우리 친구가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좀 군대 갈 것 같아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자, 이제 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젊은 층 투표 얻으려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짜 예를 들면 우리 새빨간 새누리당 같은 경우 2년 동안 월급 동결했잖아요. 자기 반성을 해야죠. 아, 당명을 바꿨으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그죠? 그건 한나라당이 한 거니까. 예, 이해 가겠습니다. 반성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새누리당은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사람은 똑같. 자, 어쨌든 뭐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자,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5천억이었고요. 지금 2조매요. 올리면 1조 5천억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방 예산이 33조거든요. 지금 사병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예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국방 예산의 2%가 사병 월급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임기 말에요. 5년 차에 신무기 도입 14조 한다고 계약한다고 난리가 났죠.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급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말기 마지막 5년 차에 14조의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모르겠지만 1조 5천억이면요. 병사 월급 실현 가능합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군대는요. 알겠지만 우리 전쟁사. 제가 내년에 오마이뉴스에서 전쟁사를 강의할 겁니다.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 3월 달부터 제가 전쟁사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오마이뉴스 제 2탄이 두 번째가 제가 전쟁사, 세계 전쟁사 10선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물론 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무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맞지 않습니까? 등자의 발명 하나로. 등자가 뭐가 되겠죠? 말 탈 때 이거 말 고정하는 장치가 등자거든요. 등자가 발명됨으로써 전쟁사가 바뀝니다. 아주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 기병이라는 건 등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 타보세요. 말 안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안장도 없고 발 죄는 게 없어요. 그럼 말 타고 말에 붙어 있기도 힘든 거예요. 말에 타고 가는 것만 해도 용한 거죠. 무슨 여기서 화살을 쏩니까? 아니, 이해 가셨어요? 아니, 말을 그냥 맨 말에 내가 올라탄 거예요. 그 잡고서 이게 못 끌어안고 가기도 바빠요, 이러고. 거기 무슨 화살을 쏴요. 말은 그냥 이동수단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무기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전차. 알겠죠? 앞에서 끌게 하는 거죠. 전차로 가는 거예요, 전차로.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전차전이고, 전국시대가 되면 보병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오마이뉴스 2탄에서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해가시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춘추하고 전국시대를 무기사로 나누면 춘추시대 때는 전차 시대고 그 당시에 말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때리는 거죠. 그럼 한 명이 말 이거 끌고 있으면 옆에 또는 화살 쏘고 창 던지는 거고 그게 이제 당시에 탱크와 같은 전차고 전국시대가 되면 그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나옵니다. 이제 그 창이죠. 장창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장창인데 앞에 계신 분이 질문하셔서 쭉 전차 부대가 들어오잖아요. 전차 부대가 들어오죠. 이제 알렉산더 때 이제 나오면 그리스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대열을 서 있다가 전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피웁니다. 네, 방패하고 장창을 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마차가 요 안에 딱 들어가죠. 전차가. 그럼 옆에서 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차 부대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전차의 시대가 종언을 해요. 장창과 방패 부대는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유럽도 똑같아요. 그리스예요. 네, 그리스 뒤로 가면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전차 부대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스파르타는 이제 이게 무력화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뭐 밤새도록 설명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등자가 나와서 안장이 딱 돼야지 활을 탁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드론은 팍 맞춰 죽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기본적으로 사기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 사기. 그죠?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뭐의 문제다? 정확하게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가지시더라도 정말 이 문제는 빈 공약이 아니라
이 1조 5천억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는 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외람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조 우리 순양함 하나가 2조쯤 하거든요. 맞죠? 순양함이 2조쯤 하는데 순양 하나 없더라도 저는 사병의 급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군 전력 강화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랍니다. 그리고 전력 강화 이전에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헌법상의 평등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꼭 진짜 젊은이들을 위하여, 미래 세대의 동력을 위하여 오케이?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